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토 전 일본 대사가 책을 냈습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제액. 이 책은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제액이란 말은 재앙보다 훨씬 더 심한 말입니다. 재앙을 불러오는 애군 또는 재앙 때문에 생긴 애군, 아주 사납고 모진 운수. 한마디로 문재인이라는 최악의 대통령을 뽑아서 한국 국민에게 재액이 닥쳤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한국 국민들이 불행한 상황이 됐다. 이것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반일 선동 세력은 무토 전 대사가 대표적인 혐한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무토는 한국 국민들을 매우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왜냐? 그는 지독한 지한파 때문에. 한국에서 12년이나 근무를 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참사관, 공사, 그리고 대사. 특히 대사는 2012년 문재인이 첫 번째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 대통령 선거 때 대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야당 후보를 여러 차례 만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문재인에 대해서 아는 것을 책에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무토는 한국에 12년 근무하면서 한국말도 잘하고 대표적인 혐한파가 아니라 지한파입니다. 그는 한국을 잘 알고 한국인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대단한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017년 5월 9일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그해 6월 1일에 책을 냈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다. 그 책에서 그는 문재인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의 실수이고 이것이 한국인들에게 재앙으로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섬뜩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무서운 통찰력입니다. 제가 무토의 섬뜩한 예언, 얼마나 맞아떨어졌는지 5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순실 사건과 박근혜 탄핵에 관해서 무토는 벌써 그때 이 사태의 본질을 꿰고 있었습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한국인 특유의 좋지 않은 기질이 발동된 것이다. 경쟁사회에서 좌절한 것에 대한 어떤 분노, 그러니까 한국인들, 그리고 정권 교체로 향하는 충동, 이런 어떤 감정적인 요소들이 최순실 사건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현명하게 대처하고 한국 사회가 이것을 잘 조치할 수 있는 것을 놓쳤다. 이것은 저의 생각과 100% 일치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단호하게 조치하고 한국 사회가 언론을 포함한 이 공동체가 현명하게 대처했더라면 최순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토는 당시에 정확히 벌써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문 정권의 등장으로 한국 국민은 모두가 불행하게 될 것이다. 왜냐? 제가 3번, 4번, 5번에 다 명시를 해놨습니다만은 문재인은 최악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갖춰야 될 덕목이나 조건으로 봤을 때 문재인은 최악의 대통령이다. 첫째, 무토가 지적하는 문재인의 결정적인 단점은 이런 겁니다. 경제 정책을 잘 모르는 파퓰리스트다. 때문에 이 경제 정책의 실패가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경제 정책이 실패를 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느냐? 아주 노골적인 반일 감정, 반일 정책을 취할 것이다. 그러면 일한 관계는 최악이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자로 잰 듯이 분석을 하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왜 최악의 대통령이냐? 무토가 만나본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은 머릿속에 북한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 북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더라. 이런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문재인과 무토가 만났을 때 문재인이 무토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에 할애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토가 봤을 때는 이 북한 핵 위기의 시대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크라이시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북한 위기의 시대인데 친미 친일의 대통령이 들어서야 한국 국민들이 이 국제 정세에 잘 대처할 터인데 친북 반일의 대통령이 들어섰다. 이것은 참으로 위기이고 불행한 일이다. 한국인들은 대통령을 선택을 할 때 국제 정세를 꿰고 그리고 경제 정책을 잘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동에 사로잡혀서 그 정반대의 대통령을 뽑았다. 세 번째, 경제 정책을 잘 모르는 파퓰리스트, 실패할 것이다. 얼마나 섬뜩한 분석과 전망입니까? 벌써 2년 전에 문재인의 이 소주성 내지는 이 최저임금의 난폭한 인상 이런 것이 중심이 되는 문재인의 파퓰리스트 경제정책의 위험을 무토는 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할 것이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번째, 다음엔 반일 정책을 취할 것이다. 일본은 의연하게 대처해야. 아베가 무토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아베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무토가 미리 예언하고 전망을 했던 것인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이 실패하면 그 실패의 책임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이 어떤 교묘한 술책의 일환으로 반일 정책을 노골적으로 취할 것이다. 그러면 일본은 그때 의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네 번째는 그대로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자마자 그해 12월에 부산 총영사관에도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1년 전에 합의한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것이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없애는 노력을 관련 단체와 협의하는 등 이런 노력을 한국 정부가 한다라는 것이 위안부 합의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부산 총영사관에 소녀상이 하나 더 추가로 세워지는 것에 이 한국 정부가 방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일본 정부가 대단히 흥분하고 격노했었습니다. 80여일간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송환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윤영찬 전 대통령 국민소통 수석이 언론에 공개한 바에 따르면 한일 간의 구체적인 갈등은 사실 이제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소녀상 문제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듬해, 그러니까 지난해죠. 지난해 1월달 평창 동계올림픽에 앞서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왜 아베가 축하 사절로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문재인은 저는 아베가 물론 이제 한국의 주권 사항에 관한 것이지만 자 문제는 일단 아주 이런지하에 잘라버리고 상당히 이 심각한 대응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주권 문제고 일종의 내정 간섭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러나 한일 간의 관계를 볼 때 그렇게까지 대응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지도자라면 아베가 왜 그런 문제를 제기했겠습니까? 한미일 동맹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아도 좌파 문재인이 집권을 해서 이 친북 성향을 보이고 한미일 연대가 훼손될 그럴 우려를 하고 있는 아베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예를 들자면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이 참가를 유도하고 또 이 어쨌거나 저런 이런 남북 간의 교류 시장 어쨌거나 문재인이 생각하는 친북관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했더라면 오히려 조금은 나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베가 왜 그런 걱정의 발언을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친한 국가로서 그런 것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는 일이 진행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그해 10월, 11월에 나오고 이것이 한일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토가 예언한 대로 문제는 노골적인 반일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1,500명이나 죽었다라고 이런 뻥튀기로 거짓말을 해서 일본을 자극하고 3.1운동의 사망자 수가 934명, 최대 934명임에도 불구하고 7,500명이나 죽었다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자, 무토는 문재인의 최악의 대통령이고 자기가 예언한 대로 2년 동안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악화됐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분석한 책이 이번에 낸 문재인이라는 재액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무토 같은 용기 있고 날카로운 지식인이 일본의 외교관 출신이라는 것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한국의 어떤 외교관이 자기가 주재했던 그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또는 그 나라 백성들이 겪을 운명, 그 나라 백성들이 선택한 지도자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신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섬뜩하게 쓸 수 있는 한국의 외교관이 누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